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법무사입니다. 우리 동네 법무사는 증여세 절세 하기 위해서 미리 상속 업무를 많이 하는 사무실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 카톡으로 미리 상속 문의가 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사전 상속을 진행하려는 목적은 부모님 원남매 장남인데 여동생이 지금 선천적으로 하반신 장애에 있어서 정부 지원 수급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아버님 부동산에 대한 상속으로 인해서 정부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라고 해서 부랴부랴 매니저를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택시일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여동생 삶을 간접 지원을 살다 보니까 이제서야 다급해집니다. 이렇게 문의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생활보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이제 국민신문고에 한번 질을 해봤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교육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렇게 해주고 저는 법무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속을 받더라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대해서 상속 포기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해서 상속 포기 결정을 받으면 소급해서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이제 보거든요. 민법에서는 법적으로.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뭐 의료수급자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답변을 보면 세 번째, 기초생활수급자의 미상속 재산의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 수급자의 재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 지분율에 따라서 수급자의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민법상 상속을 포기했을 경우 그때는 기타 산정된 재산, 기타 재산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상속 포기를 법원에 신청해서 상속 포기 결정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저기 상속인들 간에 형제 간에는 이제 생활이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이제 법원에 상속 포기를 했다 할지라도 우회적으로 이제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 제가 관련 그 국민기초생활 보장 안내 해당 페이지를 그 찾아보면서 한번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정사항 해가지고 일단은 보실 게 2022년도 중위소득을 어떻게 보냐면은 1인 가구의 경우는 한 194만 4천 원, 약 200만 원 정도로 본다는 거죠. 네, 메모해놔야 됩니다. 약 중위 1인 가구 소득 약 200만 원으로 보고 있다는 점. 자, 그러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보면 문화신분이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거든요. 1인 가구에 77만원, 77만 7,900, 그냥 78만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냥 복잡하니까. 약 한 78만원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 수급자 선정 기준은 약 78만원 정도. 78만원, 그러니까 의료 수급자 선정 기준은 이제 78만원 이하의 소득의 경우에는 의료 수급자로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78만원 정도를 넘어가는 수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지원을 이제 안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8만 이하로 이제 생활 수입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그죠? 근데 이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매월 받는 뭐 월급이나 여러 가지 뭐 수입도 있겠지만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재산을 평가해서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재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재산 보통 이제 부동산으로 봐야겠죠. 부동산이나 뭐 전세금 뭐 이런 거. 그리고 금융재산, 은행예금, 그리고 자동차 등. 그럼 마지막으로 기타 산정된 재산. 아까 그 답변에서 기타 재산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증여로 봐가 상속 포기를 한 경우는 증여로 봐서 기타 재산으로 이제 산정한다 이렇게 답변 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 재산에는 이제 부동산 등이 있는데
주거용 재산 포함합니다. 그런데 주거용 재산 같은 경우에는 반영 비율이 이제 월 1.4%. 예를 들어서 이제 주거용 주택의 경우에 만약 1억이다 라고 한다면 1억에 대해서 1.4%면 얼마입니까? 104만 원 되는 거죠. 104만 원. 근데 만약에 주거용이 아니라 상가 건물이다 라고 한다면 월 4.17%로 봅니다. 그러면 한 417만 원. 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거용 재산을 보는 한도는 보시면 의료급여의 경우는 1억 원을 한도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이 2억짜리다. 그럼 1억까지만 1.4%로 계산하고 산정할 때, 그리고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4.71%를 적용하는 거죠. 네. 그리고 기타 산정된 재산, 아까 그 상속 포기를 했을 경우는 증여로 봐서 기타 산정된 재산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밑에 보시면 수급자가 만약 상속을 받은 재산을 포기하거나 적게 포기한 경우에는 증여 재산에 해당하므로 기타 재산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속 포기하면 자기가 받은 재산은 없지 않습니까? 없지만 일단 이걸 증여 재산으로 봐서 이제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주거용 재산은 1.4% 반영된다는 거 계산할 때, 예를 들어 1억이면은 104만 원. 예. 근데 일반 재산의 경우는 4.17%, 417만 원을 본다는 거죠. 그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증여 상속 포기를 해가지고 한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을 보는데, 이거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1억 원어치를 상속받아 1억을 상속 포기했다. 그럼 1억에 대해서는 이제 4.17% 적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상속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없는 재산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차감을 합니다. 차감을 어떻게 하냐면은 증여 처분 재산, 그러니까 상속 포기한 재산 1억이라 하면 거기다 빼기 타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 금액을 차감을 하는데 0이 될 때까지 적용한다는 거죠. 해서 본인 소비분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환산율은 이제 4.17% 적용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17%. 금융자산은 6.62%. 대부분 이제 부동산일 테니까. 본인 소비분 차감할 경우에 이제 본인소 증빙 서류는 이제 영수증, 간이 영수증 인정하지 않습니다. 간이 영수증 인정하지 않고 뭐 카드 결제한 영수증 뭐 이런 게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증빙 서류로는 예를 들어서 학원비, 뭐 등록금, 병원비 뭐 이런 게 이제 증빙 서류로서 비용으로 본인 소비분으로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자연적 소비 금액, 이거는 이제 1억 원어치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 포기했을 경우에 그 1억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인 소비한 금액을 빼고 또 자연적 소비 금액으로 빼는데, 그 금액이 여기 보시면 의료급여의 경우에 아까 문의하신 분이시죠.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아까 제가 중위소득이 얼마나 했죠? 중위소득 약 200만 원 정도, 를 매월 차감합니다. 매월 차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200만 원,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해서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 포기를 했다면 1인 가구 약 200만 원 정도입니다. 200만 원 한 달에. 그럼 1년이면은 2,400만 원. 그죠? 보시면 아까 200만 원 이제 일반 재산을 아까 기타 재산으로 보는데, 증여 상속 재산과 재산을 상속 포기 포함해서 본다는 거죠. 그럼 환산율은 일반 재산으로 봐서 4.17%로 보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1억 원이 4억짜리 예를 들어 사용제다. 그러면은 4명이면 1억 아닙니까? 그죠? 1억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달 200만 원, 치료비 등을 더 합하게 되면 매년 한 1년에 2,400만 원 매달 지출되는 것이, 그리고 뭐 치료비나 뭐 이런 거 했을 경우에 매년 한 3, 4천만 원 정도 이제 공제를 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막 한 2년 반 정도 되면 1억은 다 차감이 되겠죠. 그게 언제까지? 0이 될 때까지. 그런 식으로 차감을 해서 남은 재산에 대해서 소득 환산을 한다는 거죠. 아까 그 의료수급자 선정 기준 아까 약 78만 원 정도일 경우에 그 이하 소득이 대비게 되면은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이상이 되면은 정부의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78만 정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재산에 대해서 환산을 어떻게 하냐면, 재산에
종류별 가액에다가 기본 재산을 공제하고 부채, 채무를 공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재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산이 있어야 됐다. 뭐 전세집, 전세 보증금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의료급여의 경우는 약 5,400만 원까지는 기본 재산으로 차감을 해준다는 겁니다. 예, 차감을 해주고 나서 남은 재산에 대해서 소득별 환산율. 아까 그 주거용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1점 얼마, 그리고 일반 재산의 경우는 4.17.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재산이 없다면 그 상속 포기한 재산은 4.17로 계산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78만 이하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재산 종류별 가액에다가 의료급여 기본재산 아까 5,400만 원 했죠. 5,400 빼고 부채 빼고 각 종류별 소득 환산율 4.17% 되겠죠, 그죠? 일반 재산이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78만 원 정도, 78만 원 이하여야지 이제 그 의료급여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9만 원 정도 나오는 계산으로 일단 나오더라고요. 해보니까 78만 원이 계산 좀 복잡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1,900만 원일 경우, 1,900만 원일 경우 이제 상속 포기했을 경우에는 1,900만 원에 대해서는 4.17% 적용된다는 거죠. 4.17% 환산율이 가지고 1,900만 원에 대해서 4.17%를 곱하면 79만 2,300원 수급자의 비싼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900만 원 정도에다가 아까 뭐였죠? 공제하는 게 의료기본 기본재산 5,400만 원 공제하는 거잖아요. 그래 어차피 공제되니까 1,900만 원에다가 5,400만 원 더하면은 7,300만 원보다 적은 재산일 경우에 그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7,300만 원 이하의 재산으로 상속을 받으면 거기서 이제 의료급여 기본재산으로서 5,300만 원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4.17%를 곱하는데 그 재산이 얼마 된다? 78만 원 이상. 의료수급선제 78만 원 이하가 돼야지 이 아까 동생분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몇 억, 1억이 된다. 1억이 되면 지금 7,300만 원보다는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의료급여 혜택에서 이제 상실하는 거죠. 물론 이제 매월 이제 200만 원씩 차감되니까 뭐 만 1억일 경우 한 3천만 원 좀 안 되니까 한 1년 정도는 이제 의료급여 혜택 못 보고 만약에 병원에 갈 일 있으면은 이제 의료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의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미리 상속 등기를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설계를 해가지고 미리 상속 등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 만족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법무사는 증여세 절세를 주로 사무실인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동네 법무사 효도계약서라는 걸 쓰고 미리 상속 등기를 해가지고 부모님은 노후 대비하고 자녀분은 증여세 절세하는 그런 효과 결과를 보게 되니까 우리 동네 법무사 카톡으로 우리 동네 법무사 검색하시거나 010-2505-3450으로 문의 주셔가지고 이런 혜택을 챙길 수 있도록. 만약에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동생분이 병원 치료비 지원 못 받고 이러면 그것도 또 낭패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관련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저희 사무실 상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